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멍 때리고 있었죠? 네. 네. 요즘 추우니까 추워 하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멍이 좀 예. 때려지는. 진짜 뭐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몹시 추운. 그러니까 지난 한 2, 3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몸살 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몸살이 났죠. 그래가지고 고생 좀 했는데. 헬스케지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요, 더 좋아졌다고 하던데. 빈말이었어요. 좀 채워주세요 좀. 네. 자, 오늘도 밀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수전 헬기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헬리콥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수전 헬기란 말이에요. 네. 뭐가 특수전 헬기예요? 특수작전에 사용되는 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죠. 근데 그러니까 전투기는 아닌 거예요? 전투용 헬기. 그러니까 전투 헬기는 아닌 거야? 전투도 할 수 있죠. 전투도 상황에 할 수 따라서는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특수작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작전은 적성국에 은밀하게 침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고도로 낮게 저소음으로 해서 가야 되고 적의 지형도 다 추적해야 되고 지형을 알아서 자동으로 지형을 갖다가 산이 있으면 산을 살짝 타고 가고 평지가 있으면 평지 아래 쫙 깔려가고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저기 전투 헬기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야 되는 기종들이에요?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다중 목적의 레이더들을 장착을 하는 게 기본이죠. 다중 목적의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형 회피 또 지형 추적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그런 레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간에도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해야 되면 레이더는 정말 필수잖아요. 그렇죠. 야간 작전은 물론입니다. 그거는 뭐 아주 기본의 기본이고 그거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 필요한 것 같네. 삶이 특수전이지 사실은. 그렇죠. 또 하나 특수전 헬기의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은 장착하고 있는 항전 장비 중에서 특히 이 자체 헬기 자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미사일 경보 장치, 레이더 경보 장치, 레이저 경보 장치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제머 기능이 있는 것도 굉장히 강력할 거고. 하긴 그렇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특수전에 투입된다는 건 아까 뭐 낮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적에게 발견되기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소음 때문에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작전 자체가 적지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나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 많이 비싸겠네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럼 뭐 이게 자꾸 장치가 붙으면 그러니까 비싸거든. 숫자 붙으면 다 좋아요. 네, 곱빼기 같은 거죠, 뭐. 네. 그 특수전 헬기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현재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특수전 헬기라고 엄밀하게 따져 본다면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수전 헬기의 역할을 했던 누군가는 있겠지만 무언가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수전 헬기로 말하기엔 좀 남사스러운 수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특수전 헬기를 도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대강 보면은 이제 풀리어 정도 장착을 하면서 구조하는 좀 조종사 구조하는 정도 수준의 헬기들이 사실은 그게 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름은 특수전 헬기라고 붙여놨지만 좀 민망한 정도의 이거는 수준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이 특수전 헬기다운 헬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주 소량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 특수전 헬기의 뭐 대명사라고 할고 뭐 수십 대, 100대 가까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역시 뭐 미국이죠. 미 공군과 미 육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특수전 헬기를 좀 갖추려면 그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 기종. 뭐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뭐 보잉 뭐 로키드 마틴 이쪽으로 가나요? 이번에는 그런 사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 필요성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유사시에 대량 응징 보복의 하나로서 적성국의 지도부를 갖다가 참수작전.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참수작전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양 안 했는데 바로 얘기해 주시고 아주 시원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아무 뭐 이렇게 그게 없으니까. 저는 잡혀가면 바로 다 불 거예요. 뭐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특수전 헬기 같은 경우 특수전이라면 소수의 인원이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뭐 인지를 구출하거나 누구를 제거하거나 이런 작전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대량으로 들어가서 지도부 자체를 괴멸시켜 버려야 되는 작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대량의 어떤 병력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특수전에 알맞는 우리의 보면 이제 공수특전 여단의 뭐 707이랄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거기에 운반수단 플랫폼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벌이겠다 해서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4월 13일 날 이것도 또 작년이네요. 152차 뭐 방사추위에서 결정이 된 거죠. 아, 재작년. 또 이 얘기하면 이제 뭐라 하실까 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안 아무래도. 하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제가 이 기간을 얘기해 드린 건 음. 바로 이 사업이 23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결국 그때 이제 결정이 됐고 올해 24년에 시작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올해부터다. 네, 그래서 아마 2031년에 마무리되는 걸 목표로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은 3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조기 경보 사업보다 훨씬 비용이 많네요. 네, 이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개 대대 이상을 운영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간 거고 우리가 도입 희망하는 대수가 물론 이제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15대에서 가장 많게는 20대까지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특수전 헬기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전이라 그러면 역시 미군이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역시 기억나는 게 빈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그 헬기가 들어갔잖아요. 그 헬기는 지금도 기종이랑 전체적인 외형이 뭔지 아무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그 그죠. 헬기를 파괴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파괴하고 이제 간 건데 일단 아주 극단적인 소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헬기인데. 네, 헬기인데 거의 소음이 안 들렸고 그러니까 특수 제작을 한 그런 그 헬기였죠. 이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나? 그 천조국의 위대함이죠. 구리스를 많이 치르.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무기 플랫폼은 미국에서 수출도 안 합니다. 그죠. 수출 승인도 안 내고 자기들 거다 이거지. 예, 그 어느 정도 수준 되는 그런 특수전 헬기들을 수출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은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기종인지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지금 후보에 두고 지금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치누크의 가장 최신형인 CH-47F형이죠. F형. 예, F. 지금 현재 미 육군에서 계속해서 대량 도입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미 육군이 치누크가 한 513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3대. 그 중에서 240여 대가 바로 이 F형이에요. F형. 네, 그리고 계속해서 구형 D형을 밀어내면서 계속 생산 교체하고 중이죠. 있구나. 네. 네. 이번에 이제 블록 2가 양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 2가 되고 있고 이 블록 2를 기반으로 할지 블록 1을 기반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나 어찌됐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전에 필요한 그런 항전 장비들을 장착한 헬기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그게 이런 거 모델링 할 첫 번째 때, 네. 모델링 할 때 후보 그 기종입니다. 지금 CH-47F잖아요. 네. 이런 거는 무슨 이유로 붙어요? 앞에 그 전에 있었던 게 D였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붙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종이다 해서 뭐 뒤에 K를 K도 붙인다든지 붙고 그런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식명은 붙이기 나름인 거죠. 네. 그래요. 이게 갑자기 D에서 F로 업그레이드된 게 네, F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치누크의 역사를 따지면 A형부터 해서 쭉 이어오죠. 그러니까요. 뭐 네. C형, 그다음 D형, 그다음에 이제 F형까지 왔죠. 갑자기 바카스 생각이 나가지고 바카스 D. 네. 바카스 D, 뭐 바카스 F. 혹시 뭐 거기랑 연결이 되나 했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바카스. 자, 그러면 보잉의 이제 치누크 CH-47F. 네. 그럼 또 하나는요? 네, 영원한 라이벌이죠. 럭히드 마틴. 사실 시콜스키사를 럭히드 마틴이 이제 먹어버렸죠. 그렇죠. 예. 먹었다는 표현을 제가 흡수. 쉽게 하려고 네네. 썼는데 흡수 합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럭히드 마틴이 제안을 하고 있는 CH-47 치누크의 대형 그런 헬기의 어떻게 보면 서방권에서의 최대 라이벌이죠. 그렇죠. 영원한. CH-53, CH-53K. K. 네, 요거는 지금 미 해병대에 계속해서 납품을 그쵸. 하고 있는
헬기고 전 세계 헬기 중에서 가장 비싸죠. 사실 우리가 3조 7천억이 예산되지만은 제시를 럭키드 마틴에서 어느 정도로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15대라도 사올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선택이 된다면 CH-53K 예. 스텔리온. 네. 이게 선정돼야 되겠네요. K자 붙잖아요. 우리나라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그거 깎아주겠지. 네. 그럼 네. 앞에 그 치누쿠는 F 붙어서 안 F는 나오는가? 프랑스에나 팔라 그래요, 그냥. 이분 큰일 날 뿐이네요. 역시 작가야. 예. 나는 F에서 뭐 이렇게 욕설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프랑스로 가시네. 그래서. 네, 그렇죠. 우아해. 자, 그럼 재작년에 프랑스 갔다 왔으니까. 재작년에. 네. 보통 재작년에 갔다 온 건 얘기 잘 안 나잖아요. 아마 더 먼데 갔다 왔어도 그 얘기했었을 거야. 자, 이게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럭키드 마틴의 CH-53K가 훨씬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 2대 반 정도 살 거를 사는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살 때 비슷한 성능이다 싶으면 가격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이건 또 무기체계는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게 그 돈을 들인 만큼 그 돈값을 하면 또 그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CH-53이 이제 CH-47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우선 훨씬 더 적재량이 크다. 많다. 많다라고 표현해야죠. 많고 그리고 항속거리도 어떻게 보면 연료를 더 많이 실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빨라요. 약간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빠르다. 약간 빠르다. 네. 자, 이게 선택을 하는 기준을 딱 세울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작전이 많을 거니까 얘가 더 유리해. 네. 라든지 아니면 이 헬기에 있는 장비가 네가 사용하기에 훨씬 편하다. 뭐 그럴 수도 네,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런 무기체계나 뭐 얘기할 때 유지 보수에 어디가 유리한가 뭐 이런 것들 다 따질 텐데 네. 이런 것들 한번 따져 보자고요. 예,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상호 운용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봤을 때 치누쿠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운영했던 있었죠. 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특수전에 쓰일 헬기 말고도 대형 기동 헬기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죠. 예, 새로 들여올 때 지금 18대를 또 새로 들여오려고 어. 하는 것도 CH-47F가 거의 유력해요. 음. 그렇다면은 치누쿠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가까이 운영했어요. 그렇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적부터야. 그리고 시누크는 뭐 이 돈 들여서 이 F를 갖고 와서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수송기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수송 헬기, 기동 헬기, 심지어 구조하는 인원들이 그렇죠. 많다. 그러면은 이 헬기가 뭐 갈 재해 수도 재난 있고. 났을 그렇죠. 때도 갈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재해 재난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기동 헬기로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싸고. 네, 가격도 아무래도 뭐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그 제한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미국의 그런 장비를 갖다가 쓸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허가를 안 내줄 네, 수도 그 있다.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한데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아마 다 승인은 안 할 겁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거기 다중 목적 레이더가 굉장히 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미 육군의 그 특수 목적 헬기로 쓰고 있는 치누쿠는 MH-47G라고 해서 네.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기체인데 APG-174B라고 해서 이 레이더 성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속된 지형 말로 회피와 진영 끝내준다. 추적에 네. 있어서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이 레이더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이 많아서 이 소위 얘기하는 포복 비행을 하게 될 때 지형 추적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기술을 갖고 있고 특히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개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시간이 더 많이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치누쿠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CH-53보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외식을 좋아하는데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싸고 맛있는 건 없거든요. 비싸면 비싼 대로 가격을 하는데 이게 외식이라든지 뭐 옷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격 대비 이걸 놓쳤다. 싸고 좋다고 해서 사는데 이제 옷이 뭐 별로다 이러면 그냥 다른 옷 사든가 그냥 옷장에 처박아두면 되지만 특수전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 병력을 참수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출작전용이면 진짜 적지에 들어가서 밤중에 들어가서 새벽에 빼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은 장비를 줘야지만 야 너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CH53에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우선 특수전 헬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 그 장착되어 있는 특수전에 필요한 장비들이죠. 항전 장비들의 성능이란 그렇죠. 그 말이에요.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H-53에도 장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특수전을 염두에 두고 미 육군에서 뭘 선택했느냐를 좀 봤을 때 무조건 치누크 선택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CH-53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육군 같은 경우도 요번에 CH-53을 포기하고 치누크로 바꿀 예정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병력을 많이 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특수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조금 고려해 본다면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특수전을 위해서 그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대를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대수가 많은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더 비싸더라도 압도적인 게 하나 있는 게 유리한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의 전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편제를 운영할 거냐 등등에 따라서 그래서 시누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네. 킹스텔레오는 상대적으로 개수는 적겠지만 좀 더 성능이 낮고 더 빠르고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등등을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운영할 시스템에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치누크로 좀 시누크가 기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지고요. 안에 장착하는 레이더를 동일 성능의 레이더를 장착하면 되는 거니까. 예. 결국 플랫폼 측면에서는 훨씬 치누크 쪽이 유리하지 않나. 하지만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CH-53K를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는 포지션을 아니 뭐 취해놓긴 그거야 하죠. 어떤 흥정과 거래의 기술이니까. 그렇죠. 네. 그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잉이 계속해서 이제 갑질을 할 수도 배짱 장사한다고. 그렇죠. 네. 뭐 양대 산맥인 럭키드 마틴을 이렇게 해놓고 저울질하는 거죠. 럭키드 네. 마틴이랑 뭐 맥주도 한 잔 더 하고. 그렇죠. 네. 뭐 구경 갈 때 보이는 그렇죠. 자리에서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메일 보냈지 잘못 보낸 척하고. 네. 그렇지. 참조로. 네. 문자 잘못 보낸 척. 잘 자. 자니? 죄송합니다. 얘들은 서로 반말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나 보다. 뭐 이런 거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박 의원님이 CH-53K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너무 유치하다. 바짝 긴장할 것 같아요. 사진 찍으라면 저는 CH-53에서 찍겠어요. 네네. 간지는 그게 더 나니까. 네, 맞습니다. 헬기 자체는 멋있죠. 네. 좋네요. 예. 자, 특수전 헬기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마무리가 되는 타이밍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대수를 다 들여오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31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앞당겨서 이것이 계속해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정부에서도 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삼축 체계와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중점적으로 가보겠다 하는 거고 이것도 거기에 하나의 대량 응징 보복 그렇죠. 체계의 하나거든요. 일종의 우선순위에 두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특수전다운 그 플랫폼을 갖는 갖추지는 경우가 못했으니까. 없기 때문에 특수전에 들어가는 요원들은 우리가 굉장히 인적 자원은 훌륭한데 그분들을 운반해야 될 운반 수단이랄지 또 운영하는 어떤 장비랄지 이런 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고 선진 강군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되게 세계적인 뭐 로드 드 프랑스 같은 이렇게 자전거 경주 대회 나가는데 선수는 너무 좋아. 선수는 막 너무 좋은데 그죠. 따릉이 타고 나가는 좀 그렇죠. 따릉이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경주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마무리는 우리 모두 따릉이 이용 많이 합시다.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좀 잘 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돈 없다 그만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동행을 안 할까봐 그건 좀 걱정돼요. 이왕 나온 거 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아울러 치누크든 아니면 뭐 킹스텔리온이든 이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독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은의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방점 설치게 만들어준 존재죠.
따릉이 얘기로 끝날라 그랬는데 또. 네. 미안해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